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인간이 소속된 사회에서 적합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문자를 해독하고 문서화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학교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가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사나 부모가 유아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나 부모에게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지식은 유아가 읽고 쓰는 능력을 성취해가는 과정이 어떠한지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읽기와 쓰기를 언제 가르칠 것인가 하는 가르치는 시기의 문제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가르치는 방법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유아가 글을 읽고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인지적인 능력, 그리고 이 인지적인 능력을 보이는 발달적인 단계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교사와 부모는 유아가 글을 읽고 쓰기 위해 요구되는 이 인지적인 능력은 무엇인지, 유아가 이러한 인지적인 능력을 발달의 어떤 시점에서 갖추게 되는지, 그 발달의 그 발달의 그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교육적이고 효과적인 읽기 쓰기를 지도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교육 분야의 많은 학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기도 했고요. 다양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고 과거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사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현장에서 교사나 부모가 글을 읽고 쓰기 위해 요구되는 영유아의 인지적인 능력을 무시하고 글자를 강요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영유아의 인지적인 능력을 무시하고 글자를 강요하게 된다면 영유아는 문자에 대한 흥미를 곧바로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소속된 사회에서 적합하게 의사소통하는 능력의 일부를 발달시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히 언제 쓰기를 가르쳐야 하는지 이 문제를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것은 쓰기의 발달 단계인데요. 영유아에게 필기도구를 주고 무엇인가를 써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쓰기의 단계들이 나타납니다. 1단계는요. 극적거리기 단계입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보면 1세 전후에 이런 극적거리기 단계가 나타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로선과 세로선이 우연히 나타나게 되는데요. 글자라고 하기보다는 우연히 끄적거리다가 글자에 사용되는 가로선, 세로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한두 개의 자형이 우연히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자음과 같은 모양, 모음과 같은 모양이 한두 개가 우연히 발생하게 되는 이런 단계입니다. 이것은 2세 전후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자형이 의도적으로 나타나는 단계인데요. 의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한두 개가 의도적으로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는 3세 전후에 이제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도를 가지고 쓴다는 얘기고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생각을 하면서 쓴다는 것입니다. 즉 유아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한두 개의 글자와 비슷한 모양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글자가 나타나는 초기에는 이러한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영유아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점차 글자를 또렷하고 정확하게 쓸 수 있게 되고 자신이 쓴 글자에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글자를 함께 묶어서 발전된 단어로 진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교사와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연히 나타난 글자를 읽어주고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또 그 글자가 들어간 단어도 알려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자를 썼다. 바자와 비슷한 글자 하나를 썼다. 또 그럼 어머 이거 바지에 나타나는 거야. 바지 할 때 바자야. 이렇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또 이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이름을 많이 알고 싶어 하는데요. 이름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 이름에 들어가 있는 글자들을 활용해서 알려주시면 유아들은 훨씬 더 재미나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글자를 알아갑니다. 부모님이 이제 써줄 수 있게 되면 더 흥미로워합니다. 이렇게 되면 유아는 글자를 묶어서 발전된 단어의 형태로 연습할 수 있게 되고요. 더 진보된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글자에 대한 흥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가
단어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네모 반듯하게 나온 그 깍두기 공책이라고 하는 또 한글 그 시험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을 너무 강요하게 되면 그 중요한 태도인 이 글자에 대한 흥미가 금방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것을 이 교사와 부모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 3단계 자형이 의도적으로 한두 개가 나타나는 이런 단계에서는 글자와 발음을 연결시켜보고 글자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단어를 이야기해주고 이름을 통해서 글자를 써보게 한다든지 글자에 대한 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글자의 형태는 나타나지만 가끔 자모의 방향이 틀린 이런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3세 이후에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런 글자입니다. 이게 현자를 쓴 것 같은데요. 이게 니은이 거꾸로 되어져 있죠. 이런 글자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 이 단계가 4단계입니다. 이 4단계에 나타나는 이 글자 형태는 매우 재미있습니다. 자모의 방향이 틀린 이런 글자 형태는 굉장히 학자들에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학자들은 이것을 창의적 글자, 창안적 글자, 발명 철자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이런 글자가 나타나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어를 사용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생각을 표현하는 게 글자야,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아에게 음과 글자, 쓰기를 연결 지을 수 있는 인지적인 능력이 있게 되고 이러한 인지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아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언어적인 정보와 내부의 인지 과정 발달이 맞물려서 스스로 언어적인 능력을 구성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쓰기 발달 과정에서 이 유아들은 일정한 선을 보이면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안적인 글자는 표준적, 우리 어른들이 쓰는 이런 표준적인 쓰기를 이해하고 정확한 글자를 쓰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과정인데 스스로 인지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언어적인 규칙을 깨닫게 되고 언어적인 규칙을 통해서 가로선과 세로선을 구성해 가면서 음에 대응되는 철자를 만들어 글자를 쓰는 이런 과정을 바로 이 창안적인 글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창안적인 글자는 글자에 대한 유아의 내적인 사고 과정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유아의 글자에 대한 인식의 발달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 창안적 글자, 창의적 글자, 발명 철자라고 하는 이름도 붙이고 여기에 대한 수많은 논문도, 수많은 연구도 진행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창안적 글자의 형태는 깍두기 공책을 쓰는 아이들에게서는 이게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또 한글 공부 시험지를 하는 아이들에게서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깍두기 공책을 쓰거나 한글 공부 시험지를 하는 유아는 자신이 발달적으로 쓰는 창안적인 글자를 무엇으로 인식하냐면 틀린 글자,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 글자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유아가 창안적 글자를 틀린 글자로 인식하게 되면 이는 글자에 대한 인식의 발달을 저해하게 되고 글자에 대한 재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깍두기 공책 쓰는 거, 한글 공부 시험지를 하는 것, 이 시기에는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사와 부모님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창안적인 글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건 틀린 글자야 라든지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이렇게 교정해 주기보다는 유아의 내적인 사고가 언어적인 규칙을 깨닫게 되고 언어적인 규칙, 그 다음에 이 규칙이 음에 대응되는 어떤 철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하고 유아들이 내적으로 발달해가는 과정이다, 이걸 드러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오히려 환경적인 이런 토대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5단계에서는 단어 쓰기가 나타나는데요. 4세에서 5세 요 시기입니다. 이때는 창안적인 글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창안적 글자를 통해서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유아들은 더욱 재미있게 단어 쓰기 단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글자는 방향이 틀렸지만 정확하게 어른들이 쓰는 글자는 아니지만 이런 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재미있게 써갈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창안적 글자는 4세, 5세경에 가장 많이 발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안적 글자 이것을 북돋워주는 지지해주는 격려해주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쓰기 단계 6단계로 넘어옵니다. 이것은 이제 5세 이후가 되면 여러 조사를 사용할 수 있고 목적어나 보어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정확하게 사용하면서 문장을 만들고 또 어순에 적합한 문장을 쓸 수 있게 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쓰기 발달을 6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쓰기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교육 현장에서 개별 유아에게 적합한 쓰기 단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 한 명 한 명,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쓰기의 단계를 파악하시고 그 파악한 발달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초기 쓰기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유아에게 쓰기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낙서와 같이 아주 기본적인 쓰기를 하게 되면 그것들을 잘 썼다고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쓰기와 함께 그리기를 같이 하면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도울 수 있는데요. 이게 무엇을 그린 거야? 이걸 통해서 너는 무엇을 말하고 싶니?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다양한 낙서와 같은 또 그림과 같은 이런 쓰기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안적인 쓰기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 창안적, 창의적인 이 글자를 틀렸다고 하지 말고 글자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뭐라고 쓴 건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아유, 굉장히 좋은 의미이다. 네가 많이 생각했구나.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주면서 긍정적인 언어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 이 창안적인 글자는 단어로 이어지고 단어는 생각으로 발전하고 발전된 생각은 6단계의 문장으로 발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